모처럼 온 기회에 기존에 썼던 노래 말고 새 노래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거면 충분해. 그 이상을 넘을 순 없어. 이걸 주세요. 젠장. 안녕하십니까. 누클리의 송나입니다. 아티예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물탐구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은 조금 다른 형태의 아티스트, 기타리스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테이, 신난다. 진짜죠? 호테이 토모야스라고 하는 분이고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곡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고 곡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천천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2월 1일 일본 군마 타카사키시에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집이 부유했대요. 엄청 부유해가지고 오늘 저녁 샥스핀 나오는 거야. 뭐 평상시에도 뭐 그런 걸 먹고 오늘 저녁 캐비어 나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 그 정도로 잘 살았다고요? 엄청 잘 살았대요. 엄청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셔가지고 집에 거의 안 들어오셔. 이게 보통 뱃일을 하신다고 표현을 하면 나갔다가 1년에 한두 번 많이 들어오면 이제 3회 정도.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별로 뭔가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머니,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분이에요, 이분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는. 어머니는 일본 혼혈, 그 러시아계 이제 섞인 혼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당연하게 호테이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살았기 때문에 국적도 다 일본인인데요. 처음에는 이 사실 호테이가 몰랐어요. 부모님이 한국분이고 러시아. 네, 러시아인 건 아셨겠지만 아버지가 일본인인 줄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충격을 받아서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한국분이니까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니까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헷갈려가지고 조금 쇼크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초등학교 생활을 해요. 하지만 왕따는 늘 당하는. 슈퍼스타에게 빠질 수 없는. 어쨌든간 너네 아빠 한국 사람이라며? 너네 뭐 그게 놀림거리가 돼요? 집에 돈도 많고 뭐 이러면서 조센진 카이라 뭐 이렇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어쨌든 시간이 흐르고 중학생이 되었는데 요즘 뭐 어떤 특별한 계기는 아니지만 기타에 빠지게 돼가지고 기타리스트를 꿈꾸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기타 연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타로 밥벌이를 절대 못한다고. 기타 때려 치라고. 취미로 해라. 근데 이제 호테이 토모야스는 할 수 있다. 좀 시켜달라. 이러면서 이제 두 분이 많이 대립하면서 의견을 주고받고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시비를 걸어요.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기냐? 다 잘라버리기 전에 잘라와. 그래서 호테이 토모야스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안 잘라. 나 학교 안 나가. 학교 막 안 나가고. 반항심 미쳤네. 로큰롤 정신이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그렇게 해서 막 잘 안 가기도 하고 좀 그런 거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졸업은 했습니까? 졸업은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정보를 이렇게 찾는데 뭐 졸업을 안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졸업을 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걸. 호테이에게 어떤 큰 충격에 빠지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두 집 살림의 어떤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일본하고 똑같이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테이가 큰 충격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완전 충격이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이제 이 가정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또 결별을 합니다. 호테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떻게 살겠어, 그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제 일본에 국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바로 도망을 가게 되고 아버지의 빚을 그대로 어머니가 떠안아가지고 호테이의 집안이 캐비어를 먹던 이제 사람이 200원짜리, 2,000원짜리 덮밥을 먹으면서 살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힘든 가정 생활을 이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 대저택에 살다가 한 3평도 안 되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엄청 큰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호테이는 여기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큰 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 음악으로 꼭 아버지가 그 반대하셨던 기타로 내가 슈퍼스타가 돼서 돈을 벌어서 복수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만들겠다고 스스로 많이 다짐했다고 해요. 그렇게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호테이의 친구 중에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히무로 쿄스케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저명한 보컬리스트인데 전 좀 다시 얘기로 돌아오게 되면 이 친구하고 보이라는 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컬이랑 기타로 파트를 이제 맡아가지고 활동을 시작해요. 그때가 1980년도인데 그때 호테이 나이가 18살이에요. 도쿄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그 도쿄에서 무명 아티스트로서 밴드 생활을 한다는 건 지옥과도 같아요. 힘들겠지. 네, 돈도 못 벌고 맨날 아르바이트랑 밴드랑 겸해야 되고 잠도 못 자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이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앨범을 2장의 앨범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히트를 못하고 이러니까 맥주 한 잔도 막 마시려면 10번씩 20번씩 고민해가지고 겨우 한 잔 마시고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안주 남은 거 몰래 훔쳐먹다 걸려가지고 쫓겨나고 팬들한테 굿즈 팔아가지고서 그걸로 번 돈이랑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겨우 그 생활 유지하고 아이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5년 정도를 버텼는데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이 있었던 건지 다른 기획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요. 오. 그 기획사에서 앨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독일까지 가서 앨범 녹음까지 하게 해줍니다. 이게 그들의 전설의 시작 3집이 발표가 됩니다. 진짜? 그때부터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히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존에 굉장히 저항정신이 강하고 매니아틱한 음악이어가지고 음악을 굉장히 많이 찾아 듣고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었는데 이때 3집부터는 멜로디도 조금 말랑말랑하고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락밴드라는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은 선에서 했던 선택이었는데 이 선택이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해요. 그들이 이제 화장을 하면서 80년 락 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남자가 이제 중성적인 메이크업을 하고 퍼포먼스도 막 과격하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원래 평소에 보일 수 없었던 아티스트여가지고 지금 일본 음악계의 다양한 밴드 음악에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일본 비주얼 락계라고 하는 이제 음악 장르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시초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스제팬이 시초인 줄 알았어요. 네, 엑스제팬은 이제 약간 대중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완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느낌으로 갔다면 호테이 토모야스하고 히무로 쿄스케가 가지고 있는 이 보이는 이런 데서 영향을 좀 더 받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일본의 아티스트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거나 뭐 일본에 굉장히 중요한 밴드가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보이가 계속 들어가요. 그 정도로 유명한 팀이에요. 어쨌든. 아무튼 호테이는 이 밴드에서 모든 곡을 대부분 다 작곡을 해요. 기타도 다 직접 연주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때 정규 5집, 정규 6집, 그리고 싱글 앨범 같은 걸 내면 다 1등 갈아치웁니다. 우리 근처들. 무조건 1등이에요? 그럼 뭐, 이 정도 그 급이면 거의 뭐 나오면 다 1등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호테이는 도쿄에서 이제 좀 호화로운 생활을 예전만큼은 아닐지언정 어쨌든간 좀 편안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호테이에게 연락이 와요. 아버지 회사 직원인 분이신데 아버지가 이제 당뇨로 눈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생은 마음이 여리니까 받아주자고 했는데 호테이는 제 딸이 다메다 이러면서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아버지가 이제 일본을 떠나서 한국에서 원래 있던 가정에서 다 잘 살고 이런 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화해를 이제 복수로 보답을 한 거죠. 기타로. 그 뒤로 보이는 계속 승승장구를 해요. 80년대 발매한 2장의 앨범이 있는데 Just a Hero하고 Beat Emotion이 있었고 87년도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앨범이 또 완전 히트를 합니다. 쭉쭉 성공가들을 달립니다. 이들이. 87년도에 근데 12월 24일날 시부야에서 갑자기 돌연 해체 발언을 합니다. 갑자기요? 네,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이 정도 수순이면 더 많은 국내 팬들한테 필요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안 한다고 한 거예요. 하기 싫다가 아니라 저희 이제 해체할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얼마 안 돼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88년도에 마지막 콘서트를 해요. 88년 4월 4일 하고 5일날 이틀간 일본 도쿄돔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공연을 하고 완전 해체를 선언을 합니다. 해체 이유는 이제 보컬 힘으로 하고 기타 호테이의 음악적인 견해가 좀 달라서 좀 트러블도 있었고 가려고 하는 지향성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호테이는 우스갯소리로 항상 밴드가 최고점에 있을 때 우리는 해체를 하자라는 말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얘기들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밴드가 도쿄돔에서 공연한 것은 엄청난 기록인데 일본 가수나 혹은 일본 락밴드가 최초로 도쿄돔에서 공연을 열었고 이거를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록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각자의 길을 걷는 것도 다 레전드한 작업들을 하면서 그들의 어떤 영향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보컬 힘으로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인지도를 쌓아갔고 일본에서 도쿄돔에서 가장 많이 공연한 남자 솔로 가수 기록이 있어요. 도쿄돔은 한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를 수용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기타 이제 호테이는 히무로 쿄스케보다 더 크게 인기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호테이 토모야스는 보이의 활동 중지가 호테이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꿈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키카와 코지라고 하는 가수하고 콤플렉스라고 하는 팀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히트를 하고 솔로 활동 싱어송라이터도 굉장히 잘 됩니다.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다 기록을 해요. 오. 대박이 나요. 잘하는 노래는 아니에요. 노래를 어디 배워가지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네. 있는 그대로 노래하는 스타일이라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는데 음악에 너무 좋고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작곡 능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작곡가로 활동을 했을 때 막 곡을 줘가지고 그 곡들이 거의 대부분 히트하는 상황이 생겼고 와. 그리고 뭐 또 여담으로 한국의 그 인피니트인가? 네. 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노래를 줬던 적도 있어요. 진짜? 네. 그분들이 이제 달라고 해서 줬었던 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뭐 잘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해서 제가 그 관련 기사를 읽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뭐 세계적인 어떤 느낌이 나진 않았을 텐데 영화가 히트를 하는데 그 영화의 OST 감독으로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 계기부터 이제 점점 음악 감독 느낌으로도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내용 기타리스트에서 멈추지 않고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기타리스트가 이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번의 예로는 영화 신 의리 없는 전쟁의 OST를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배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히트를 하냐? 그러진 않아요. 나왔을 때는 그렇게 히트하진 않아요. 그게 이제 노래가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라고 하는 곡인데 이건 한국 분들한테 무릎팍도사 긴장부금이라고 해가지고 빠바바 액션 그거 알아요. 그 곡으로 한국 분들한테 많이 유명하고 해외 분들한테는 이제 영화 쿠엔틴 타란티노의 되게 유명한 킬빌이라는 영화 있는데 거기에 OST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너무 인상 깊어서 이제 해외에서도 이 작곡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대박이다. 그리고 또 쿠엔틴 타란티노하고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면 뭐 그때부터 뭐 더 네임밸류로 올라갈 수 있겠죠. 아무튼 이 곡은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가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영화를 이제 차기작으로 만들 때 꼭 쓰고 싶다라고 했고 영화 킬빌 제작 당시에 이 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테이 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했고 호테이한테 이거를 조금 쓰고 싶다고 했는데 호테이는 이제 이거 기회야. 쿠엔틴 타란티노하고 작업할 수 있는 기회야. 모처럼 온 기회에 기존에 썼던 노래 말고 새 노래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타란티노가 이게 아니면 안 돼. 이거면 충분해. 그 이상을 넘을 순 없어. 이걸 주세요. 젠장. 농담이고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을 했는데 이 킬빌이 너무나도 세계적인 히트를 하면서 호테이가 엄청난 뮤지션으로서 유명세를 또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영화 배우로도 활동하고 영화 감독으로도 조금 더 집중감 있게 활동을 합니다. 영화 음악 감독이죠. 그러던 중에 이제 2000년도에 영화 어떤 비즈니스적인 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한 편지를 받게 돼요. 근데 이 편지가 아버지의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적은 한국 자녀들. 네, 한국 자녀들이 이제 토모야스한테 전하는 편지였어요. 어쨌든 이복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편지를 읽었는데 호테이 토모야스가 너무 가슴이 아팠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호테이는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굉장히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우리 일본 가족을 버리고 가정을 꾸리다가 들통나서 도망갔고 한국에서 잘 사는 줄 알았다고. 한국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줄 알았던 그 돈 많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이미 아버지는 한국으로 넘어갈 때 한국 가정도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도 힘들고 한국 자녀분들도 점점 힘든 생활들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한국 자녀분들도 호테이 토모야스의 아버지를 굉장히 원망하고 싫어하기도 했다고 해요. 일단 이들도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아버지는 호테이 토모야스가 활동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보이의 앨범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 호테이가 이렇게 인터뷰하고 잡지 나오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있고 스크랩북처럼? 신문 기사 이런 것들도 다 수집해서 뿌듯해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우리 아들이라면서 막 이렇게 응원을 해줬다고 해요. 이제 한 번은 1988년인데 아버지가 혼자 보이의 마지막 도쿄돔 콘서트, 아까 그 도쿄돔 콘서트를 보러 가신 거예요. 진짜? 네. 당시에는 눈이 안 보였어요. 어떻게 혼자 갔어? 어쨌든 갔겠죠. 어쨌든간 시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었고 뭐 표도 못 구했겠죠. 당시 뭐 표도 막 5분 뭐 10분 안에 다 매진되는 그런 표인데 어떻게 이거를 구하겠어요. 화해도 하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이제 아버지는 호텔을 너무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제 도쿄돔 벽에 귀를 대고 공연을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결국엔 노쇠하셔서 92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호테이는 이제 이 편지를 보면서 호텔방에서 아주 펑펑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이해한 것 같다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의 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뭐 이런 인터뷰를 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간 창작 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일본의 대표 기타리스트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발하게 개인 솔로 앨범도 계속 내고 있고. 대단하다.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기타리스트일 거예요. 음악업 쪽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도 아실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홍백가 합전에서 아까 말했던 킬빌 OST를 동무대로 연주하기도 하고, 기타리스트로서 홍백가 합전에 나와서 기타를 뒤에서 무대 스테이지에서 그냥 연주해주는 세션이 아니라 자기 스페셜로 호테이 토모야스 SP라고 하거든요. 스페셜 무대도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일본에서 굉장한 인지도의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호테이 토모야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이제 기타리스트라고 하기보다는 시작은 기타리스트로 했는데 그 끝은 뭐 영화 감독, 음악 감독 아니면 뭐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배우 아니면 싱어송라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시고 연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추천해 볼 만한 아티스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탐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인물탐구 시간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 안녕.